자, 일단은 뭐 좀 궁금해하니까 얘기를 살짝은 해줄게, 얘들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고등학교 가면 좀 어떻게 될까요가 지금 조금 궁금한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중학교 기준으로 이야기를 살짝 이렇게 해주면, 지금 뭐 들었으면 궁금하면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중학교 기준에서 거의 100점. 거의 100점 수준 있죠. 거의 100점 수준. 그러니까 이 거의 100점이라는 수준은 꼭 100점을 안 맞더라도 난 100점 맞을 수 있어. 내지는 100점 맞는데 실수를 뭐 한 개 하거나 두 개 하거나, 물론 이제 96점이 나올 수도 있고 92점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뭐 거의 100점 수준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실수 안 하면 거의 100점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이 배분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요. 앞에 50%라고 보면 돼요. 거의 위에 50%. 더 가기도 해. 50%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진짜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중학교 때는 영어 시험 꼴백 맞았다. 그래도 어떻게 된다? 고등학교 준비 없으면 어디까지 가죠? 여기까지 갑니다. 50%까지 가요. 이거랑 별개예요. 별개 50%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그래서 갈립니다. 중학교 때 거의 100점 위주로 봤던 학생이 여기에서 이제 제일 위로 가자면 0%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면 50%까지 갈리는 일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아랫부분에 있는 쪽 되겠죠. 여기서부터 좀 더 밑에 있었던 학생들이 다 이제 더 밑으로 가겠죠. 이렇게 여기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거의 여기 안에서 상위 50% 안에 여기 싸움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저는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 건데, 미안하지만 대부분은 다 어디로 갈 거다? 대부분은 다 여기로 갑니다. 대부분은 다 여기로 가요. 대부분은 다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쌤 여기서 저는 조금 다루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혹시 물어본다면 일단 얘기를 해줄게요, 얘들아.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약간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쌤 고등학교 과정 좀 준비를 조금 한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모의고사 있죠? 이게 무조건은 아니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고1 모의고사라고 치자. 고1 모의고사를 뭐 그냥 한번 손대봤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손대보는 정도에 그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고1 모의고사를 쳤을 때 적어도 저는 선생님 한 80점대 중반 정도는 나와줘요 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 얘는 그래도 고1 모의고사를 치는 수준이 되겠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쌤 고1 모의고사를 치면은요, 아 그게 아니라 뭐 한 60점대에서 한 70점대 정도나 이런 정도 작은 수준으로 점수가 나와요라고 한다면, 얘는 사실은 아직 고1 모의고사를 완벽하게 소화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는 거야. 손은 되는데 사실은 제대로 풀어내지는 못한다라고 보면 돼.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여기 정도의 지금 포지션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대략 이제 이렇게 보면 돼. 이 학생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 학생들이 이제 한 40%에서 한 50% 정도 가는 수준으로 가는 학생들이 거의 이 학생들이라고 보면 되고, 이 학생들이 거의 뭐라고 보면 된다? 거의 어쨌든 간에 한 30%에서 40%까지는 좀 그렇고, 적어도 한 30% 정도 수준 이내라고 들어가는 약간 이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했냐, 물론 우리가 반이 두 반이잖아요. 그래서 반마다 조금 다르고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 수업 교재는 고1 수준의 모의고사 정도까지만 다룬 반도 있고, 한 고2 수준의 모의고사까지 다룬 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1 수준만 다뤘다고 무조건 못하고 고2 수준까지 다뤘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야. 말 그대로 조금 더 공부가 돼서 다뤄본 거지만, 교육은 시험 점수라는 거는 어려운 부분보다는 내가 고1 정도 수준 되는 질문을 얼마나 내가 조금 숙지해서 가지고 놀 수 있느냐를 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 80점대 중반이라는 게 한 번 이 점수를 받았다, 뭐 잘 찍어서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80점대 중반이라는 점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모의고사 한 회차 이렇게 있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좀 풀기 어려운 문제 정해져 있어요, 몇 개가. 그런 문제들 한 서너 문제는 이제 제일 어려운 상위권 변별력 주려는 제일 어려운 문제는 내가 정확하게 해석은 좀 나름 돼. 그렇지만 정확하게 나 맞추긴 좀 힘들어. 걔들은 좀 못 풀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못 푸는 문제가 한 3문제라고 치자 얘들아.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실수 나오잖아요. 실수가 한두 개 나오고 적어도 한 3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솔직히 어려운 문제 거의 3점짜리잖아. 이미 3점짜리 3개 틀리면 몇 점 나가요? 이미 9점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2점짜리 한 2개, 3개 실수해버리면 80점대 중반이 그 점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80점대 중반이 한 번이 아니라 쭉 80점대 중반 이상 내가 점수가 나온다는 말을 바꿔 말하자면은 고1 모의고사는 거의 내가 가지고 노는 수준까지 가져야 돼. 여기까지 갔었을 때 여러분들이 거의 뭐라고 볼 수 있다? 30% 약간 이내 선으로 약간 볼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손은데 나름 좀 몇 개 맞춰도 내. 그렇지만 틀리는 게 좀 많아요. 아직까지 틀리는 게 많고 솔직히 말하면 못 푸는 문제가 한 2-3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6-7-8문제가 돼요. 솔직히 말해서 실수도 더 많아. 듣기도 좀 틀리고 실수도 한 7-7개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그 수준이 60점대에서 70점대 왔다 갔다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위에 분별력으로 치면 상위 40% 50%라고 보면 되고 쌤 그러면은 여기 더 이내로 들어가서 20% 이내 10% 이내 얘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는 더 고2 모의고사에서 거의 80점대 중간 이상의 실력이 가면 20% 이내로 갑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인데 고3 모의고사를 풀어서 어쩌다가 한번 잘 받는 게 아니라 역시 80점대 이상이 쭉 받을 수 있다면 10% 이내로 갑니다. 거의 이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대충 계산이 나오죠. 계산이 나오죠. 자, 일단 여기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얘들아.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그나마 이거는 조금 더 어디에 가까운 거냐면 기본 실력에 조금 더 가까운 거고 이거는 시험 준비에 또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쌤 중학교 때 이번 내신 때 여러분 얘기를 한 거야.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쉬운 시험을 씹어먹는 경험을 가져라.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조금 많은데 기본기는 조금 부족해도 상위권의 어떤 자세를 갖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상위권에서는 게 어떤 거냐면은 시험 범위에 숙제 주면 숙제 칼처럼 딱 해오고 시험 범위 좀 보라고 하면은 꼼꼼하게 문제 풀고 여기에서 틀린 거 답 체크하라고 할 때 밑줄 다 체크해다가 자기가 옆에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필기 같은 거 적고 그 옆에다가 뭐 OX 다 체크 다 하고 그래서 원래 성향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꼼꼼성이나 뭐라고 표현 꼼꼼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시험 준비라고 볼 수도 있고 내지는 조금 정확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원래 이 학생 자체가 영어를 떠나서 공부하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꼼꼼하고 성실하고 하는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은 실수의 어떤 여지가 확 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치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몰라서 틀릴 거다라고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미 기본기가 완전 꽝인 거고 여러분들이 나름 준비를 했었다면 풀만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보다 어떤 문제가 많냐면 아 쌤 이건 너무 바보짓 했어요 실수했어요. 근데 그 실수가 어떻게 돼? 중학교보다 훨씬 많아져. 왜냐면 중학교 때는 쉽잖아. 쉽고 쉬운 문제를 가지고 막 풀었기 때문에 실수 여지가 좀 덜한데 고등학교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좀 어설프게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 여지가 훨씬 커져.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떤 습관 자체가 꼼꼼하고 차분하고 성실하고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서 원래 실수 자체가 별로 없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도 똑같아. 점수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기본에서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 최소 플러스 5%에서 한 10% 이내까지 들어간다고 봐주면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을 시켜서 최종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A 학생이 있어. 이 A 학생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관련 간접적인 경험을 되게 많이 안 봐요. 그래가지고 얘가 영어 실력이 탄탄해. 한 고2 모의고사에서 막 30분 정도 나오고 나름 영어도 잘하고 막 설라사람 말도 잘하고 약간 영어적인 노출이 많이 돼서 경험이 많은 친구야. 영어 실력이 좀 탄탄해요. 근데 애가 좀 꼼꼼하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조금 실수도 많고 얼레벌레 좀 해. 이렇게 실수도 좀 많고 좀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면 이 학생들이 원래 한 20분 이내에 들어가겠지만 조금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되면 20% 이내나 또는 실수가 너무 많으면 30%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어떤 학생인데 이 학생들은 한 여기에서 60점 정도 나오고 한 40-50% 정도 돼서 아직까지 고등학교 지문에 대해 소화도 잘 안 되고 좀 못하는데 되게 어쨌든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범위 좀 꼼꼼하게 좀 외우고 실수 없이 좀 체크도 좀 하고 시험도 실수 없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열심히 풀었어. 그러면 얘들이 좀 더 시험에 실수가 적으면 여기 30% 이내나 20% 이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얘들아. 실제로 많이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이제 그러니까 시험 준비 기간에 꼼꼼하게 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쌤이 지금 제순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그래서 한 거냐면은 내신 준비할 때 이번 내신 준비에서 그냥 시험 잘 보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쉬운 시험을 조금 씹어 먹듯이 안정적으로 시험 준비하는 이 루트가 그냥 선생님이 숙제 시험 풀고 그냥 생각 없이 막 가다가 시험 때 가가지고 그냥 문제 풀듯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지금은 돼. 왜냐면 지금은 범위가 요만하거든. 범위가 눈꽃만큼이거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지금처럼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숙제만 그냥 그때그때 하면 나중에 시험 코앞에 되면은 뭔가 아는 것 같은 것도 많은데 모르는 것도 많고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 그런 상태에서 시험 치면 얘들아 맞추니? 아니야. 문제는 정말 확실한 거 아니면 못 맞춰. 맞죠? 맨날 얘기하지만 아예 몰라서 틀리나 헷갈려서 틀리나 아니면 거의 알겠는데 답을 조금 실수해서 틀리나 아니면 완전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해서 틀리나 결국 틀리는 건 똑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 쌤이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나온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많아요. 쌤이 미리부터 얘기를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여기서 못 벗어나요. 자기 포지션이 대충 나올 거야. 거의 대부분은 여기죠 지금. 사실상 거의 대부분 여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여기인데 그 중에 여기로 가야 할 학생들이 여기로 가는 경우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성실하다 했어. 또는 여기로 가야 할 학생들이 여기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꼭 좋지는 않더라고. 꼭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지금 자기의 이거랑 여기 이거랑 판단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몰라. 학생들은 점수만 보니까. 그래서 얘가 이번에 원래 여기 포지션인데 여기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번에 조금 실수가 없었고 보통 이런 경우는 첫 시험인 경우예요.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하는데 자기 포지션이 여기고 기본기 자체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다음에는 더 잘 받았으면 좋겠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점수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죠? 부러집니다. 그러면 부러져요. 왜 깎아고 말할게. 맨 현체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4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시험이 좀 쉽게 나왔어. 그래서 풀만해. 근데 되게 안정되게 잘 풀었어. 20% 안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순간은 좋죠. 근데 바로 그 다음 기말고사 시험 치르고 되면 어떻게 되지? 겁이 나. 본인이 벌써 겁이 나. 왜? 사실 뭔가 나도 알거든. 내가 여기 들어갈 다음 시험에서 또 이렇게 나오지 못할 거라는 거 알거든. 그런데 계속 이거 받고 싶거든. 왜 한번 받아봤으니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 그런데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가더라고요. 확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확 도망가거나 아니면 막 절망으로 가거나 맨날 울어요. 확 게을러지거나 도망으로 가는 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다 그럴 조짐이 있다.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오히려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거지. 나는 못 본 게 아니고 이번에 좀 공부를 안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 중에 은근히 그런 거 많아. 어차피 시험 망칠 것 같거든. 그러면은 어차피 시험 망칠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지금 손을 막 대가지고 망치면 책임이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자꾸 뭔가 도망갈 구멍이라고 해서 핑계거리를 찾아. 좀 뭔가 이렇게 이번에 갑자기 내가 뭐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 일주일 동안 수업을 막 빠져. 감기만 안 걸렸으면 뭔가 하여튼 이상한 돌아오기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도망을 막 가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응?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잘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맨날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이 공부의 어떤 시험의 어떤 기본기나 타원의 원래 실력 기본기, 그 다음에 시험 준비 기본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좀 올거리는 말이지만 기본기와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기본기가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서 기본기하고 자세가 결합을 해서 시험 점수가 나오는 거고 첫 시험이 조금 자기 실력대로 딱 나와주는 게 거기서 그냥 기본기를 쌓아 나가면서 차차차차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얘들아. 훨씬 더 좋아. 어차피 여러분들의 기본 그거는 있고 여기에서 어차피 첫 시험에서 운 좋게 조금 잘 받은 학생들 좀 있을 수 있는데 걔들 어차피 나중에 되면 다 나가리 돼요. 다 나가리 돼. 다 나가리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포지션으로 얘기를 한다면 미안한데 다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일단은 좋지 않고 만약에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잘 받은 애는 누군가요? 너희도 알고 나도 알아. 보면은 뭐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 해석해보면
무슨 내용이야 하면은 대답 술술 나오고 해석 술술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무슨 표현이야 하면은 막 입에서 수거 술술 나오고 얘들아 너희가 봐도 지금은 본문 자체를 씹어 먹는데 그만큼 얼마든지 그게 되는 거지. 걔들 다 알아. 걔들이 당연히 잘 나오고 근데 걔들 또좀 여기 시험 준비할 때 실수 많으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차라리 그건 괜찮지. 내려가면은 정신 차리고 다음 시험 조금 신경 쓰면 걔들은 또 금방 올라가겠지. 그런데 처음에 어설프게 잘 나온 애들은 거기서 오히려 더 역효과 낼 수 있어. 너무 잘 받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나갔죠. 나간 저기 그 고등부 지금 고1 학생 중에 나간 학생도 못 봐서 나간 거 아니야. 잘 봐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작년에 있는 고1 학생도 못 봐서 나갔네. 잘 봐서 나갔어요. 왜 잘 봐서 나간 거야? 도망가더라고. 본인이 못 견디더라고. 압박감. 못 견뎌요.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자기 포지션 대충 봤으면 이걸로 해서 가세요. 여기서 대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대부분 여기. 대부분 여기고 일단은 소민이가 물어봐서 지금 얘기를 꺼냈는데 소민이 너는 그렇게 사실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가 가진 실력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아. 솔직히 말해 나쁘지는 않거든. 나쁘지는 않은데 거기에서 위로 많이 욕심내지 마. 소민아. 많이 욕심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너 자체가 지금 뭔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너가 오히려 잘 봤잖아. 그럼 너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야.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그냥 그렇게 봤자 한 단계 정도 위에나 보는 거지. 등급은 이제 등급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9등급제였는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신 그 등급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졌어. 알고 있나요, 얘들아? 정확히 얘기를 해줄까요? 1등급이 1%죠. 1등급이 이제 10%입니다. 2등급이 몇 %죠, 얘들아? 2등급이 24%입니다. 그러니까 합산으로 치면 몇 %까지? 34%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3등급이 몇 프로죠? 까먹었네. 3등급이 24, 24, 48이죠. 10 하면 20, 68 빼면 32%인가요? 32%인가 보다. 32%예요. 그러니까 합산으로 치면 거의 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66%까지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굉장히 간단해서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 10%면 1등급 할만하지 않을까? 10%면 반에서 몇 명이지? 3명입니다. 우리 반에서 3등 안에 들어가는 게 상위 10%거든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10% 그만 내가 한 명이 있을까? 어쨌든 간에 별로 별로 10% 안정권이라 보는 거 그렇고 하여튼 어쨌든 볼만은 하죠. 어쨌든 노래 볼만은 하지. 어쨌든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2등급 아니면 3등급인데 여기 지금 위에 적어놓은 거 알겠지만 지금 30% 이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5일 모의고사를 씹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일 모의고사를 씹어 먹는 학생들은 2등급 여기 들어간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어디로 갈 거다? 여기서 폭이 넓어지는 거는 고민될 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3등급 포지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안 똑같아. 여러분들은 그냥 3등급 받으면 끝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3등급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3등급에서 굉장히 위 포지션이 있죠. 그러니까 한 상위 40% 정도 되는 여기 40% 정도는 이 포지션에 있는 학생들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야. 2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고 얘들은 앞으로 2등급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등급 중반 내지는 중하위권으로 처지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려도 계속 3등급일 거야. 얘들은 2등급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올라가기 힘들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등급 받고 끝 이렇게 판단내리면 안 되고 점수는 3등급 받아도 돼. 여러분 포지션이야.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3등급에서 내가 그래도 내 등수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가 더 잘 나와서 내가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시험 처음에는 여러분 이 중에서도 또 아까 쌤 말한 것처럼 2등급 받는 애들 제법 몇 명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애들은 휙 나는 2등급이니까 휙 나는 이렇게 하고 헛바람 끼면 안 된다 얘들아. 2등급을 안정적으로 가는 건 또 다른 게임이다. 이제 설명이 좀 정리됐어. 간단하죠? 이 등급이 크게 넓어서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3등급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우리 전부 다 여기 우리 지금 다 전부 3등급 벗어나 생각하지 마세요. 다 3등급 받아 생각해야 된다. 이 밑으로는 진짜 좀 그렇다. 5등급밖에 안 되거든요. 4, 5는 좀 그래요. 5는 받기도 힘들어요. 반에서 꼴찌도 3등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아 4등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3 안에 들어가고 3이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3등급은 지금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받느냐. 그래서 내가 최소한 50% 위로 가야 되고 좀 더 40%에 가깝게 조금 더 30% 후반에 가깝게
조금 더 그렇게 해서 여러분 2등급 받도록 해야 되고 혹시 그래서 2등급도 받는데 솔직히 내 포지션이 좀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2등급 안에 들어간 친구가 있다면 조금 계속 열심히 해서 2등급 어떻게 하고 3등급 받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크게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번 시험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얘기 실컷 했는데 까먹지 마세요. 두 가지 뭐라고 그래서 모의고사로 설명을 했지만 영어 기본기 겨울방학 때 많이 할 거 아니야.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시험 자세. 그래서 이번 시험 쌤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내신 시험인데 이거 내신 반영 없다고 막 되게 시험 준비 얼레벌레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 애들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오케이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까 이제 나는 안정되게 딱 꼼꼼하게 딱 공부해야지 하면 될 것 같아? 절대로 안 된다. 일단 시험 범위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범위에 거의 한 8배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내용도 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얼레벌레 하는 습관인 애들은 아예 시험 범위 자체에 너무 많아서 막 안정되게 되게 힘들어요 얘들아. 그래도 이제 그래 아까 말했던 그 중학교 때 왜 찬란하고 꼼꼼한 스타일 있죠. 지금 아빠니 없냐?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우리 옛날 민영이 미안합니다. 지금 민영이 말고 조금 옛날 민영. 옛날 민영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굉장히 안정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나쁘지는 않아. 옛날부터 조금 좋다는 거지. 근데 옛날 민영이 같은 어떤 모습 또 누구 있을까? 딱히 없어. 수업 그게 안정된 학생.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연정이나 민영이처럼 저런 학생들이 보면은 시험에 확실히 실수가 좀 많이 줄어. 그래서 저런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이제 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인 수업만 두 가지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된 공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학교 3년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네. 근데 애들이 금방 온다는데 안 오네요. 안 오네요. 그렇지 있다 보니까. 자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얘들아. 그래서 문자도에 대한 앞에 부분에서 문자도의 뭐지? 문자도의 정의. 문자도의 정의는 문자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들어있어? 그렇죠. 동물 페인팅이 들어있습니다. 동물 페인팅이 들어있어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지? 캐릭터, 차이니즈 캐릭터. 그래서 차이니즈 캐릭터 플러스로 뭐가 들어있는 거다? 동물이나 어브젝트의 페인팅, 그림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말 그대로 문자가 캐릭터, 차이니즈 캐릭터 한자가 되는 거고 도가 뭐가 되는 거지? 동물이나 사물의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문장으로 쭉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차이니즈 캐릭터는 다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몇 개? 8개를 씁니다. 근데 이 8개의 공통점이 뭐니?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뭐한 거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죠? 여기 들어갈게. 보고 있죠? 그렇지. 여기 짧네요. 아니야, 이 뒤에 좀 기다려야지. 여기 짧네. 별로 쉽죠? 쭉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들어간다. 제일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는 the animals or object in 문자도. 다시 얘기하지만 문자도를 딱 해서 머릿속에 내용이 좀 떠올라져야 된다. 한쪽은 뭐지? Chinese 캐릭터 한자. 한쪽은 뭐라고? animals 또는 object가 들어가줘야 돼. 문자도에 있는 여기에서 animals나 object들은 여기 들어가서 are not just not only가 들어가네요. not just decoration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어떤 느낌이 들어있는 걸까요? 얘들아? but also의 느낌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they are symbolic. 그들은 뭐한 것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동물과 어떤 그 물건들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물과 물건들은 예를 들어서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carp가 임어인데 in the painting of 효라는 어떤 그림 속에 있는 이 carp 임어는 symbolize 상징을 하는데요. 뭐를 상징하냐? respect for parents 부모님에 대한 존중. 이거 한다면 뭐라고 하지? 효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부모님에 대한 respect를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왜 그러냐? Because of an old story. 뭐 때문에? 오래된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외우는 것도 지금처럼 뭐지? 영작으로 가는 겁니다. 나돌리에서 다시 뭐라고? Animal or object in 문자도는 나돌리 not just 뭐가 아니다? decoration이 아니다. 좀 헷갈릴라. 이게 not just가 나돌리랑 똑같습니다. 나돌리랑 똑같아요. not just 나돌리 decoration. 뒤 보조소가 생략되어서 they of나 뭐한 것이다? symbolic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쇼라는 페인팅 속에 있는 뭐는 카프라는 것은 symbolize 상징을 하는데 뭘 상징을 한다? 부모님에 대한 효를 상징을 합니다. Because of an old story 뭐 때문에 오래된 이야기 때문에 이거 알고 있죠, 얘들아? because of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오죠? 그렇죠, 문장이 나오죠. The story goes as follows. 이야기는 진행이 된다. As follows. as 나왔다. 자, 여기 as는 무슨 뜻일까요? 에집트 5가지 다시 빠르게 시작. 에집트 5가지 시작.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함에 따라. 그다음에 뭐뭐 항상 귀대를 귀대를 합니다. 저기 동시동작을 좀 합니다. 뭐뭐 하면서 그다음에 뭐뭐 함에 따라. 여러분 왜 안 해? 마지막에 뭐였지? 뭐뭐처럼 같이. 뭘까요 여기는? 처럼 같이. 여러분 처럼 같이라고 양태처럼 같이라고 나올 때 쓰는 힌트가 뭐라 그랬어? 야, 우리 너무 다 까먹은 거 아니야? 대답할 사람 없으면 바로 피하는 거야? 처럼 같이 할 때. 이거 대답 안 나와? 고등학교 올라갔으면 뭐 개뿔이 뭐 지금? 처럼 같이 할 때 쌤 힌트 줬잖아요. 불완전한 문장. 여기 지금 봐봐요. follows잖아. 동사는 있는데 지금 뭐가 없어? 주어 없잖아요. 이런 게 양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아니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follow는 따라가다인데 뭐 따라가다 이어지다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것처럼 스토리가 goes 진행된다. 이거 조금 부드럽게 하면 다음과 같이 스토리가 진행된다거든요. 여기 예전에 무슨 뜻이에요? 뭐처럼 같이다. 여기 다 까먹었어? 다 까먹은 것 같은데 as가 처음에 뭐뭐 할 때 뭐랑 같은 거지? when하고 같죠? 두 번째 뭐뭐 하기 때문에 뭐랑 같니? because랑 같죠? 세 번째로 뭐뭐 동시동작 하면서 뭐랑 똑같니? why라고 똑같죠? 그 다음에 뭐가 되니? 아까 했던 거 함에 따라. 함에 따라는 힌트가 뭐였어요? 그 진행형 동사 아니야. 그거는 아까 동시동작이었고 함에 따라 특징.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중학교 시험은 범위가 이만하기 때문에 앞에 이거 다 까먹어도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보면 되지. 쌤 복습 알아서 시켜줄 거 아니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거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분량이 많으니까 수업 앞에 했던 거 그때로 그때 마무리해서 확실하게 될까 안 만들어 놓으면은 수업마다 계속 새로운 게 계속 있어. 범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차피 수업 패턴은 정해져 있잖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 시험 범위 8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시험 대기를 5주 정도부터 하지만 4주라고 치면 4주에 동안 수업 몇 번 해? 일주일 2번이니까 8번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매 수업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험 범위를 매 수업마다 치고 간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 그리고 매 수업마다 할 게만 하니까 복습을 2번, 3번, 4번 이렇게 갈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때 한 번 하면 마스터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어요? 자 다시 함에 따라로 갈 때는 동사가 증가, 감소, 변화류의 동사가 오면 함에 따라입니다.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기억했어요? 양태는 뭐라고?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지금 다시 얘기 다 했으니까 까먹지 마세요. 밑에 갑니다.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이제 들어간다. 당연히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자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이어질 내용은 물어보네. 무슨 내용일까? 그 잉어가 그렇지. 잉어가 뭐를 효를 나타내게 된 이유. 이 이유를 이제 뭐로 얘기하는 거지? 어떤? 올드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잉어가 효를 나타내게 되는 어떤 그런 이유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위에 나와 있잖아요. 올드 스토리 때문에 뭐 하게 되었다고? 여기에는 효를 상징하게 된.
심각한 거다 얘들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시험범위 들어가서 어법 할 때 우리가 거의 일주일 넘게 지금 쌤이 지금 쏟아서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본문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이제 앞에 이제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법 내용을 했는데 이렇게 버벅거린다고? 이러면 답 없다. 이러면 답 없어. 그래서 이제 얘들이 너희처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은 쌤은 지금 또 수업 나가. 나는 지금 쌤 걱정은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 말하는데 애들이 과연 복습을 잘 했을까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 쌤 JB 시험 못 치면 어떡하죠? 지난 수업은 다 했어? 아 너무 어려워서 쌤 아직 잘 안 외우시는데 쌤 어떻게 해요? 저 망치면 어떻게 이러고 있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루저지. 이게 루저예요. Once upon a time 옛날에 지금 잘 정신 차리세요 얘들아. 지금 있는 거 만만하게 보지 마. 이어질 내용은 이렇게 해놓고 또 분명히 시험 치면은 여기에 있는 것도 틀려 와가지고 근데 야 이거 쌤 얘기해 준 거잖아 수업 시간에 피기도 했잖아. 근데 시험 때 보니까 뭐 헷갈렸어요. 아는 것도 놓치는 수준이면 고등학교 가서 그냥 손대 생각하지 마세요 얘들아. 자 옛날 옛적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나요? With his old mother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 거 없죠. One winter 어느 겨울날 이 남자의 어머니가 요거 어포스트로피가 뭐뭐의 되는 가야죠. 그 남자의 어머니가 became ill. 이것도 뭐 할 거 없습니다. become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붙으면 무슨 뜻이죠? 뭐뭐하게 되다,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couldn't eat anything.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couldn't eat 먹을 수 없었다. 찌질한 거 하나 들어가면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couldn't가 부정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something이라고 쓰면 안 돼요. something이라고 쓰면 안 되고 anything이라고 쓰면 됩니다. 왜 이건 무슨 문장입니까, 얘들아? 부정문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자, on one very cold day. 여기에 on인 거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on은 항상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on 날짜 앞에는 on을 붙인다, 얘들아. 그래서 굉장히 추운 날 하고 들어갔어요. The mother said to the man. 계속 갑니다. 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남자에게 그렇지 말을 했어요. 자, it would be wonderful. 어머 너무 좋겠다. 뭐하면 I could eat fresh fish. 내가 신선한 생선을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구나. 근데 이게 언제라고요?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굉장히 추운 날. 자, 여기 불러보세요. 뭐 들어있니? if 뭐죠? 가정법. 그렇지. 그래서 가정법 한번 기억도 올려봅니다. 가정법에서 포인트는 뭐다? 무슨 거짓말? 현재 거짓말. 현재 거짓말이죠. 이게 현재 거짓말인지 알 수 있는 이유는 if절에서 무슨 시제 반드시? 과거 시제. 그렇죠. 여기는 과거 시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would, could, might 괜찮아요. 여기는 지금 would 플러스 선생님 여기에 could가 있는데요.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돼. could it에 있는 could는 과거 시제가 그냥 ate라고 과거 시제를 적을 수도 있지만 조동사 can의 과거형이 could니까 could it이라고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could it은 과거 시제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 당연히 뭐라고 적어도 괜찮을까? ate이라고 과거 시제로 적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앞에 있는 would be는 과거 시제로 were라고 적으면 안 된다. 여기는 가정법에는 항상 if절에 if가 들어있는 절에서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고 if 바깥에는 반드시 뭐를 써야 돼?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순서가 바뀌어서 좀 헷갈리려나 바로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줄까요? if를 뒤에 있는 if를 먼저 할까? if를 뭐로 바꿔야 돼? 첫 번째 because로 바꿔준다. 두 번째 주어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시제를 과거에서 뭐로 바꾸죠? 현재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로 바꿔주는 거지? 긍정 부정 바꿔주면 되지. could니까 뭐로 하면 될까? cannot으로 할게. cannot it
fresh fish죠. 신선한 생선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앞에 I라고 들어가면은 I. 자, would는 조금 바꾸기 애매할 수 있는데 사실은 could면 무조건 can 바꾸면 되고 might면 무조건 may 바꾸면 되는데 would는 지금 얘기해도 조금 짜증난다고. would를 will 해서 약간 미래 시제 느낌으로 바꿀 수 있고 그냥 현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 시제 헷갈리면 will은 말 그대로 할 거야거든.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because 생선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멋지지 않을 거야는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멋지지? 좋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현재 시제로 뭐가 예쁠까? I am not wonderful이 되겠죠. 나는 원더풀 하지 않아. 왜? 뭐 해서? 생선이 없어서 그렇게 되겠죠. 할머니가 좀 너무하시네. 그렇죠. 아들한테 나는 생선 먹을 수 없어서 원더풀 하지 않아. 생선 먹을 수 있으면 원더풀 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 the man went out to the river. 그래서 그 남자는 어디로 갔다? 나가서 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it was completely frozen. 강이 완전히 얼어있어. 첫 번째, 자, it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the river, 강을 얘기할 것이고요. 중간에 completely ly니까 부사지 끄레기 빼고 was frozen에서 뭘 봐줘야 될까요? 얘들아? 이게 수동태입니다. 강이 얼린 게 아니라 얼려져 있었다. 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중요한 거 나왔다.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catch any fish. 뭘까요? 그 투영의 용상이죠. it은 가주어, 그렇죠. for 힘이 무슨 주어? 의미상의 주어. 뒤에 있는 to catch any fish가 뭐가 될까요? 진주. 해석 어떻게 되죠? 가주어 뭐뭐 하, 다. 그 다음에 뭐뭐 하는 for, 이, 가,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알고 있죠, 얘들아? 그래서 it is was impossible. 불가능했다. for him. 그가 to catch any fish. 물고기를 잡는 것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에 and도 조금 봐줄게. some이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도 지금 부정문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쌤 부정문 아닌데요. impossible이 불가능한 의미상 부정문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and이라고 쓰셔야 된다. 어떤 물고기 잡을 수가 없었다. The man was so disappointed 해서 he cried out to the sky 했습니다. 뭐 있을까요, 얘들아? 그렇죠. 그래서 so 형용사 그다음에 되시고 해석 다 알죠? 매우 뭐뭐 해서 그렇죠 위에 그래서 뭐뭐하다. 그 남자는 너무 뭐해서 실망해서 cried out 뭐한 거야? 빈 거죠. to the sky 하늘을 보면서 약간 울었겠죠. 자, disappointed도 잡아준다. 이렇게 감정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는 표현은 앞에 있는 누구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사람 또는 남자. 그 남자는 너무 실망, disappointing 아니야. 너무 실망해서 하늘에 대고 울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는 What should I do? 어찌해야 할까요? Please help me. 그래서 외치다로 갈까요? 외치다로 합시다. 그 느낌이 다 있긴 한데 외치다로 할게요. 원래 없는 대로 하늘에 대고 외쳤습니다.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하오리까? Please help me.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외쳤습니다. 자, 그때 갑자기 얼음이 아이스 멜티드. 얼음이 뭐였다? 얼음이 갑자기 녹았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얼음이 녹았고요. 그 다음에 30컵 세 마리의 잉어가 그렇죠. suddenly 갑자기 뭐했다? 나왔습니다. out of 무슨 뜻인지 알죠? 뭐뭐? 밖으로. 그래서 come out of 자체가 뭐뭐 밖으로 뭐하다 이렇게 나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come out of 그래서 물 밖으로 세 마리의 잉어가. 참 요거 앞에 참 체크를 안 했구나. 여러분 카프는 단수 복수가 똑같습니다. 30카프의 카프는 뭐지 지금 여기? 복수예요. 참 이걸 내가 안 해주겠다.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는 이 카프가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 symbolize도 복수로 간 거예요. 여기 절대로 뭐라고 하면 안 되냐면 symbolize라고 하면 안 되더라. 복수다. 카프가 잉어들입니다. 혀라는 그림 속에 있는 잉어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얘들아. 자, the man went back home.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했다? cooked the fish를 for his mother. 어머니에게 생선을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got well인데 얘들아, 이게 조심해라. get 형용사가 뭐뭐하게
되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well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well이 형용사는 무슨 뜻이지?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 get well은 좋아지다가 아니야. 좋게 되다가 아니야. 뭐지다? 건강해지다. 여기 의역으로 뭐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병이 나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병이 나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이거 지금 get well이 무슨 뜻이고 건강하게 되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야. 이 well이 형용사다. get well은 무조건 형용사 와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적을까요? get well은 병이 나았다. 쉽기 때문에 그냥 바로 뒤에까지 가버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에 이거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부분이 이어질 내용이기도 하고 또 아래 글에서는 좀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래 글에 대한 뭐기도 하니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주제는 뭐다? 잉어가 우리 이야기에서 잉어가 효를 상징하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들아. 뒤에 들어갑니다. 자, there are other examples of symbolic objects in 문자도가 있다. there are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동사가 와서 동사가 복수로 있다라고 들어갈 거고요. other examples가 주어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주어는 복수고 여러분 other 뒤에는 무조건 복수 명사를 써야 된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주어가 이게 지금 주어인데 주어가 other 플러스 복수 명사예요. 당연히 복수죠. 그래서 다른 예시들이 있다. 그 예시들은 뭐에 대한 예시냐면은 symbolic object니까 상징적인 물체잖아. 우리가 앞에 상징적인 물체 예시 뭐 하나 봤어? 잉어. 잉어는 뭐에 대한 상징이었어? 효에 대한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자도에는 어떻게 됐다? 하지만 문자도에 다른 어떤 상징적인 물체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거 외우듯이 가세요. They are 그것들은 여기에 있는 이 they는 뭐 얘기하는 걸까요? Other examples of 길죠. symbolic objects 끝까지 가야 돼. 문자도까지 가져야 된다 얘들아. 문자도까지 진행해. 여러분 못 믿어서 그래. 됐습니다. 자, 그것들은 일단 뭐가 있냐면요. 지금 병렬구조 잘 봐줘야 된다.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y are가 되고 여기 있는 범부가 보어 이런 로터스 플라워 엣지 같은 보어 1번, 5번 이렇게 되는데 그것들은 누구랑 누구다? 대나무와 연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대나무는 이렇게 가로 묶어서 이렇게 꾸며주면 됩니다. 대나무는 어디에 나오냐? In the painting of the character 충. 충이라는 문자의 그림 안에 등장하는 대나무. 그 다음에 여기는 연꽃이 되는 건데 연꽃은 어디 나오는 거지? In the paintings of 의가 되겠죠. 의라는 그림에 나타나는 연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중파도 알겠죠? 아, 대나무는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거구나? 충성을 의미하는 거고 연꽃은 뭘 의미하는 거구나? 어떤 의를 의미하는 거구나. 밑에 갑니다. 범부는 대나무는 그래서 왜 충이냐? 이게 이유가 되겠죠. 뭐 하지 않는다?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이 충을 의미하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유가 됩니다. 왜 대나무가 충성을 상징하게 되었지? 일단 대나무는 뭐 하지 않아? 구부러지지 않죠.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거는 막 배신 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막 배신 때리잖아요. 배신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우리 충성 우리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게 구부러지지 않고 두 번째 이유는요. It stays green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알겠지만 stay 뒤에도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stay 형용사가 뭐뭐를 유지하다, 뭐뭐하게 유지하다. 그리고 계속 녹색을 유지합니다. In all kinds of weather 모든 날씨에 녹색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색되지 않는다. 우리가 색이 바뀌는 것도 좀 변질됐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부러지지 않고 변색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for this reason 봐준다. 얘들아, for this reason은 이런 이유로라는 뜻인데 얘가 뭐랑 똑같을까요?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뭐가 되지? 앞부분이 이유가 되고 이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reason이라는 단어를 보고 헷갈릴 수 있어. 이런 이유로 하고 이유 나오는 거 아니야? 앞문장의 이유로 뒤에 뭐가 나온다고?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 결과가 뭐냐면 또 대나무가 무슨 소리지? 뭐였지? came to symbolize 뭘 상징하게 되었다? loyalty to the king. 됐어요. 그래서 왕에 대한 충성을 뭐하게 되었다? 상징하게 되었다. 됐습니다. 여기 밑에 하나만 하면 얘들아 come to 동사 원형이 이게 수고로 무슨 뜻이다? 동사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상징하게 되었다. 단어 조금 조심합니다, 얘들아. 로열이 이게 형용사로 이게 충성스러움인데 스펠링을 조금 바꿔서 이게 R-O 로열로 가면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왕실의 왕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책에는 지금 이걸 쓴 게 아니라 뭐를 쓴 거다? 로열이다. 헷갈리면은 뭐를 떠올리면은 여기 이게 L이 길죠. 기사가 칼 들고 왕에게 충성 맹세하는 이런 그 살려주면 된다, 얘들아. 그럼 헷갈릴 거잖아. 선생님이 로열이고 너희는 로열 해야지. 알겠죠? 학생도 로열입니다. 그렇죠? 로열하고요. 자, in the case of lotus flower. 그래서 연꽃의 경우에는 자, 연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조금 더 정리할게요. 여기 이유 1이라면 이유 1이고 여기가 이유 2고요. 그다음에 요 뒤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지. 구부러지지 않고 날씨에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왕에 대한 충성을 상징을 하는 거고 여기 당연히 또 이제 뭐가 될까요? 여기서 이제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유 잘 봅시다,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연꽃들은 자라는